그 후보자님,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문체부를 이념부서라고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 후보자님 생각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이념도 여러 가지 이념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문체부를 신념부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념부처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그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을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한 그 배경에 뭔가 우리 문체부의 이념 전쟁 또 이념 갈등 그것에 서막이 울리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과거에 어떤 있었던 그런 MB 정부의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을 문제 삼고 또 그걸 비판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고 문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데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뭔가 판박이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청와대 문화 권력 당시에 균형화 전략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좌파라고 불리우는 좌파 산하기관 인적 청산. 두 번째로는 새로운 구심 세력을 형성시켜야 된다. 과거 정부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새로운 구심 세력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청와대 이 문화 권력 그 균형화 전략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시 장관을 지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당장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그 당시 균형화 전략에서 말한 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첫 번째로는 아까도 인적 청산 문제는 감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진 평가한 거고 과했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 전후에서 25명의 기관장이 해임되었고 그리고 그 10명 그 문건이 나온 후에 10명이 해임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정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 독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이제 넘어가면 새로운 구심 세력을 형성시켜야 된다. 당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난 당시 장관이었지만 몰랐다.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가 설립되고 그리고 또 문화 콘텐츠 포럼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문화 콘텐츠 산업협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우리 장관 후보자님은 네네. 모르는 내용인 거죠. 네, 당시 산업연구소라는 건 지금 처음 듣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장관님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 거죠. 청와대에서 인적 정산을 해라. 인적 정산은 소리 없이 진행을 해라. 위원장 교체한 다음에 위원장이 밑에 직원들 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해라. 청와대에서 감시 감독 잘해라. 그리고 우파 새로운 구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행기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산업협회가 만들어지고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포럼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 정부에서 진행했던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 주지 마라 해가지고 8천만 원 이상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고 감사 진행하고 펀드를 조성해라. 그래서 영진위에서 800억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고 이게 언제 진행이 된 거냐면요.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재직하던 그 시절에 어쩜 그렇게 당시 MB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만들었던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그대로 진행이 돼요.
우리 장관님은 모르셨고 후보자님은. 네. 그러면 장관 후보자님께서는 바보 아니면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보 아닙니까? 아니면 나 장관 시절에 그렇게 진행된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적 없다. 그걸 입증하려면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고소고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다 거기에서 제가 내용을 확보한 거거든요. 네, 네. 예.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저도 이번에 백서를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 적이 없는데 아까도 뭐 의원님 말씀에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고 하니까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잘 검토를 해서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기억하는 건 문화 콘텐츠 산업협회는 나중에 뭐 어디 출범식에 제가 갔던 기억은 있는데요. 그 외의 기관은 전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협회 산하기관입니다. 아니요. 그 민간에서 그 협회를 문화산업 진흥하겠다고 만들어서 그 아마 그때 경제계 그 대표들이 많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와서 축사해달라고 그래서 간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문제는 당시 청와대 문화권력 전략 보고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의 장관은 우리 후보자님이었고 후보자님은 그 문건을 모르고 계셨고 그 문건 그대로 착착착 집행이 되었다는 거고 몰랐으면 바보고 알았으면 공범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 근데 진행됐다는 거를 저는 잘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균형화 전략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청와대에서 그런 문건을 내리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물러나고 2년 뒤에 2012년도에 이런 문건이 있었다더라 이러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대로 진행됐다 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진행됐는지 정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